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오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행태를 보면은 유신 말기의 광기나 독일 히틀러 정권의 괴벨스를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고검장들까지 들고 일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긴박한 움직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리얼미터가 26일에 네. 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네. 그리고 직무정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를 좀 들으셨습니까? 오늘 바로 나왔네요. 네. 네. 뭐 추미애 장관이 한 게 부정적인 게 상당히 높은 걸로 56.3%가 네. 부정적, 잘못했다. 네네. 그리고 38.8%가 네. 잘한 일이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 10명 중 6명 정도가 잘못한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이나 연령대에서도 아주 이번에는 아주 뭐 호남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든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호남은 아주 일편단심이에요. 예, 일편단심. 예, 일편단심 문재인이고 인이요. 예, 다른 지역은 다 추미애가 좀 예. 잘못했다. 뭐 이런 거고. 연령대도 다른 연령대 대체적으로 추미애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네가 잘못했다. 예, 그게 다 높은 것 같아요. 예, 네가 그거 할 소리냐 뭐 이러는데 40대만 왜 그럴까요? 40대만 잘했다는 게 더 그러니까 높아요. 40대하고 호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예. 완전 친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여기도 대깨문인가? 그렇죠. 거의 대깨문이죠. 그리고 40대가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대기업 직장인들은 아주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좋아졌죠. 예. 그 사람들은 예. 뭐 날라라죠. 예, 월급도 공급 높아지고 착착 나오지. 그 뭐 요새- 코로나고 뭐 이런 거 관계 없어요. 요새 해고도 잘 못하고 예. 하니까 오히려 그 상당히 뭐 많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호남 일편단심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0대가 그 이해찬 세대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해찬이 예. 교육부 장관 할 때 예. 그때 그 세대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보수가 진 원인도 내내 40대들이 투표장에 몰려갔잖아요. 예. 60대 이상이 갔는데 40대가 더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수가 다시 정권을 찾으려면은 이 40대 호남 이게 제일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일단 서진 정책은 열심히 네. 하고 있잖아요. 네. 호남을 계속 방문하면서 가서 호남 사람들과 이렇게 동화되려고 하고, 또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호남 지역 연고 맺기 뭐 이렇게 하는 작전을 펴고 있는데 호남의 민심은 변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자리들 좀 여기저기 장관도 주고 뭐 그렇죠. 검찰에도 호남 사람들 배치해주고 그러는 거죠. 떡고물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게 많다고 봐야죠.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폭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분기탱천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검사들이 검사회의라는 게 아마 지난 2013년인가요? 네. 최동욱 검찰총장 그렇죠. 사건이 났을 때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이번에 지금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평검사들도 지금 화가 났잖아요. 추미애가 이번에 얘기한 게 도대체 뭐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개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또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명백한 어떤 증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어디 뭐 갑자기 기자실에 와서 그 제대로 질문도 안 받고 서둘러 발표하고 도망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검찰총장의 비위 내용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충격받은 사람 많아요. 이낙연도 충격받았다. 이낙연도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문재인은 충격받아갖고 지금 청와대에 그냥 기절했나요? 아, 보이질 않잖아요. 꽁꽁 숨어 있는 거죠. 책임 회피죠, 뭐. 기절을 나중에 감옥 안 가려는 너무 거죠. 큰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감옥 안 가려는 거죠. 문재인 봐요. 추미애 발표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게 발표 조금 전에 보고받아서 알았다. 그게 뭐예요? 미리 알았다 그러면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처럼 자기가 다 지휘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몰랐다면 저 바보가 무슨 대통령이야 이 소리 들으니까 직전에 조금 알았다. 오죽했으면 궁여지책으로 빠져나갈 구명만 찾는데 저는 이번에 추미애가 그 감찰한 6가지 내용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 제가 볼 때는 경강부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어디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 서민들이 그 민원 쓰는 것 정도도 안 되는 것 그것도 같아요. 수준이 떨어지죠. 민원 아니, 내는 거. 예를 들면 맨 앞에 홍석현 그 중앙일보 JTBC 사주가 윤석열하고 만났다. 그게 무슨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언론사는 저 사주부터 입구, 경비,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다 기자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 듣고 와서 제보하고 만나고 다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DJ도 언론사 사주 감옥도 보냈지만 청와대 불러서 단독으로 독대도 했잖아요. 만났죠. 그게 민주정치인데 그거를 만난 거 자체가 감찰다 생각하고 그게 비위래요. 정말 한심한 참 저런 어떻게 발상을 갖고 저게 장관이고 좀 탄핵을 하고 쫓아내려면 좀 머리 좀 써라 이 돌대가리야. 저는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나는 제일 웃기는 게 지지율 1위 나왔다는 거야. 아, 자기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지지율 윤석열 1위 만든 것은 추미애가 만들었다는 건 철학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 지지율 계속 괴롭히고 인임매를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지율 1위 나온 뭐 할복이라도 해야 됩니까? 아니 검찰총장 퇴임 후에 사회로 돌아가서 국가사회에 봉사하겠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가 감찰이면은 지금 정세균이 있잖아요. 대권 후보로 많이 뛰고 있어요. 이거 총리가 뛰고 있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재용이를 만나나요?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그렇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그렇죠. 가서 격려하고 뭐 손잡고 어깨 맨날 두드려주고 그러잖아요. 상당했을 때 또 조화 보내고 예. 이것도 다 유착이죠. 나는 참 이 뭔가 거리를 만들려면 좀 머리 좀 써라 이 돌대가리들아. 지금 6개 건이 보면은 아주 쓴웃음이 나옵니다. 쓴웃음이. 그래서 평검사회의 아마 34기가 검사들 중에서는 가장 수석 검사들인 모양이에요. 이제 그 위에는 부부장, 부장, 차장까지가 이제 중간 간부고 이제 검사장부터가 고위 간부들 아닙니까? 어제도 한 10여 곳에서 수석 검사 회의가 개최가 됐고 수석 검사들 지금 대검 연구관들이 어제 처음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서울, 수원, 부산 뭐 여러 곳에서 청주지검까지 평검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많고 거기서 이런 성명이 나올 것 같아요. 되게 평검사들의 주장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도 가차없이 수사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다고 저렇게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저게 맞냐 이거죠. 검찰로 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게 기본적으로 독재로 가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검찰의 독립성을 완전히 침해해버린 거고 법치주의를 아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훼손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월성 1호기부터 울산시장부터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 수사하니까 니네 나가라 이거죠. 저는 그래서 감찰 내용 6개 보고 거리가 없어서 충격받았고 또 하나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털어도 요거밖에 안 나와. 나올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거의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옛날 최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가 나올 때 그때 변명을 못하고 사실 그만뒀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뭐 사실이니까 할 수 없이 그만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뭐 나온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무도하다. 그 김종인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화혁명 때
중국 목택동 부인 강청 갔다 했는데 그건 굉장히 좋게 평가한 거죠. 그렇죠. 강청은 그래도 수준이 있었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 했죠. 예. 네. 지금 현직 검사들도 그렇지만 전직 검찰총장들도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네. 김종민 검찰총장, 김수남, 김jun규 이런 분들도 뭐 추장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아니 히틀러나 김정은도 뭐 아무리 독재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죠. 우리 이것은 법도 아니고 뭐냐 이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위법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검찰총장들의 분노, 무도한 정권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비판했더라고요. 검찰총장들까지도. 제일 새로 나온 거 중에 6개 중에 처음 나온 게 이제 불법 사찰 의혹이거든요. 예. 이게 아주 판사 사찰. 아주 교모한 겁니다. 예, 그게 그동안에 지금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특활비는 떠들다가 추미애가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오히려 법무부가 특활비를 더 썼어요. 특별활동비. 신민철 검찰국장이랑 그거만 여기저기 있었잖아요. 돈 봉투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 빼고 이 불법 사찰을 넣었어요. 이 사찰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예, 구글 포털 통해서 검색한 거, 판사 성향에 대해서 분석한 거, 이런 거 갖고 사찰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찰했다고 하니까 지금 추미애가 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데 너희들을 사찰당해서 이렇게 추미애가 검찰하고 법원하고 싸움 붙이는 거죠. 정말 그렇죠. 교모한 술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상욱 의정부 예. 지금 지검의 고양지청 부정감사인데 이 사람이 그런 뭐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다 이프로스에 올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성상욱 부장검사의 말이 옳구나. 검사라는 것은 가가지고 재척도 하고 기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성향은 당연히 이쪽의 검사 입장에서는 그걸 수집해서 제공하는 거. 이게 본래 업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래. 그건 당연히 알아야죠. 우리가 남 모르는 사람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 양반 고향이 어디고 학교 어디 나오고 직업이 뭐지 이거는 알고 가잖아요. 또 중요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쓴 저서라든가 그렇죠. 평소 하던 얘기까지도 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응답을 하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는 당연하죠. 검사는 재판에 이기려면은 판사 성향을 알아야죠. 예를 들면 판사가 팩트 중심을 좋아하는 판사가 있어요. 뭐 사실만 얘기해 이런 판사가 있고 어떤 판사는 읍소형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감동해가지고 또 판사 손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판단해야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재판 앞둔 사람한테 서울 법대에 나온 판사가 걸리잖아요. 그럼 서울 법대에 나온 변호사를 동원하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요? 네? 서울대끼리는 서로 안 봐준대요. 예를 들면 어디 시골에서 한 명이 판사가 나왔는데 그 대학 동창을 변호사로 붙이면 승소율이 아주 높답니다. 그런 것처럼 검사도 재판할 때 조사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옛날처럼 뭐 선글라스 끼고 뭐 저 뒷조사하고 휴대폰 도청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미행을 한다든가 무슨 뒷조사를 한다든가 과거 행적 같은 걸 캐가지고 그거를 악용할 때 그걸 그렇죠. 사찰이라고 그게 하지 않습니까? 사찰이지. 그러나 상대편에 대해서 검사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판사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기호라든가 또 어디 모임에 참여한 그런 부분들 그것도 또 뭐 그냥 인터넷에 나온 거, 그렇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종합 정리하고 나름의 의견을 붙여서 이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오. 혹은 검사한테 해주는데 그렇죠. 이쪽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죠. 이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사찰 혐의가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마 형사처벌하려고까지 계속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을 지금 자극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로서는 야 너희들 사찰을 했어. 그런 사람 봐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려는 그런 꼼수가 꼼수도 아니고 참
야비한 그렇죠. 수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판정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인터넷 사찰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사찰. 포털 검색만 해도 이제 사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고영신 박사를 네이버에 이름 쳐가지고 이분 학교 고향만 알아봐도 그 이제 사찰이 되는 거예요. 예, 고 박사님에 대한 사찰이 되는 거예요. 네. 윤석열 총장은 어제 저녁에 네.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네. 제출을 했어요. 일종의 분노 폭발이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렇죠. 분노 폭발이고 그게 네. 지금 검사들한테도 오직해야 밤에 저녁에 그렇게 냈겠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검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이 8개 고검장들도 어제 저녁에 원래 회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났으니까 한번 우리 모여서 뭐 반대든 어쨌든 그 대책을 한번 논의해보자 했는데 조능관 지금 대검 차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좀 내가 수습을 좀 가급적 해보겠다. 뭐 그래가지고 조금 미뤘다는데 사실 고검장들이 나서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평검사도 물론 검란에 큰 동력이 되지만 고검장들이 나서서 만약 현 정권에 대해서 또 추미애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한다면은 사실 검찰 전체가 그렇죠. 정권에 대해서 또 추미애의 어떤 행태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거하고 감찰하는 혐의가 6가지나 나왔는데 이거 검사들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추미애가 이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봐요. 판도라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이거 가처분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는데 이거 인용되거든요. 인용될 확률이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면은 직무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판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가 저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에요. 추미애가 과거에 드루킹 사건을 왜 수사 안 하냐고 재촉해서 김경수 저렇게 골로 보냈잖아요. 앞으로도 뇌관이 될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파헤치는. 근데 추미애가 이번에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두 번째 우리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 사람의 세 가지 마음을 추미애 판도라 상자 열어서 알게 됐어요. 뭐냐면 문재인의 흑심. 윤석열은 치고 싶은데 자기 손에는 피는 묻히기 싫은 거예요. 윤석열은 내보내고 싶은데 나는 몰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추미애 치맛자락 뒤에 꽁꽁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권 바뀌면 날 잡아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뭐 정권 재창출을 하든 정권 교체가 되든 이거 수사할 겁니다. 그때 문재인 답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곽상도 의원이 여기서 직권남용 그거 피하려고 난 몰랐어요. 요새 침묵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안 나서는 거죠. 몰랐어요. 문재인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 감옥 둘 보내놓고 자기는 성하기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흑심 나타났고 또 추미애의 야심. 윤석열을 처리하면 이 목을 들고 문재인한테 가서 내가 잘랐다. 나 한 자리 내놔. 총리 내놓든지 서울시장 내놓든지 내놔. 콩갈치기지 않겠습니까? 그 추미애의 야심이 드러난 거죠. 지금 뭐 대권 후보도 마땅치 않다는데 저는 어쩌습니까? 그렇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천방지축 날리는 거예요. 천방지축. 제3 후보로는 나오는데 내가 최고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엊그저께 하는데 비서진들도 아무도 몰라 혼자 와서 읽고 하니까 기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짓거리 하냐고. 기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질의문답도 안 받고 추미애의 엉뚱한 야심.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난 게 있죠. 윤석열의 양심. 그러네. 문재인의 흑심, 추미애의 야심, 윤석열의 양심. 삼심이 드러나고. 그렇죠. 30이 드러났어요. 윤석열 깨끗하니까 이거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JTBC 홍석현을 만난 게 그게 감찰 사유입니까? JTBC가 어떤 매체인데요? 친문 매체 아닙니까 지금? 친문 매체예요. 친문 옛날부터 매체죠. 손석기부터 거의
박근혜 쫓아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이에요. 그런 매체 만났다고 하는 게 감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의 흑심, 추미애의 야심, 윤석열의 양심이 세 가지 심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이렇게 윤석열을 치기로 결정적으로 결심한 것은 아무래도 월성 1호기겠죠. 그렇죠. 대전지검의 이두봉 지검장, 그렇죠. 이상현 네. 형사부장 해가지고 네. 그냥 팍 치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네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 인근의 고향이 그 논산 그쪽 연산 공주 그쪽 네. 집안이고 네. 또 대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월성 1호기. 그러니까 저 문재인으로 봐서는 제일 처음에 지시한 게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됐어? 뭐 이러니까 그거 지시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감사 보고서에 딱 문재인을 2번 언급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언제부터 그런 거야?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시작된 그렇죠. 거예요. 그걸 탁 넣어놓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산자부나 뭐 수력, 원자력 이런 통해서 수치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작한 게 범죄가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시킨 건 누구야?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가 멀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아픈 그 울산시장. 네. 그게 공소장에 문재인 이름이 한 40번 나온다잖아요. 그 주모자가 누구예요? 누구 친구예요? 송 무슨 홍가 뭐 송철호. 송철호가 누구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바는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겠어요? 그렇죠. 알아서 기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청와대에 현수막 하나 큰 거 걸어놔야 돼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윤관영 의원 있잖아요. 뭐 상황실장 하던 사람. 선 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을 넘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체한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래 선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도 수사하고, 저 문재인도 수사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도둑놈들은 빨리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악을 척결하는 게 그래야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라임하고 옵티머스 청와대 관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피해자는 누굽니까? 그 선량한 사람이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공기업 매출 채권으로 하니까 아주 안전합니다 해서 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해먹었어요? 그거를 누가 뇌물 받았죠? 이낙연 대표는 뭐 1,000만 원짜리 가구 받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서민들의 그 눈물 어린 돈 뺏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윤석열이가 저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충돌을 했는데 윤석열이나 추미애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랄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 가서 자기의 그런 상황을 소명하려고 했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출석하라고. 민주당이 그냥 아뜨거라 하고 다 내빼버리고 회의도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재발견인 거죠. 그러면 기자회견이라도. 아니 감찰 내용이 6가지가 자신이 있으면 국회로 불러서 막 조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러서 근데 나가겠다는데. 아이고 회의를 산회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윤석열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좀 생각하는 거죠. 법적으로는만 대응하지 직접적으로 언론 만나서 자기까지 나서면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는 SNS도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도 이 기준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